울산의 겨울 새벽은 매섭게 차가웠다. 조선소의 크레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스팀이 피어오르는 굴뚝들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거친 숨을 쉬었다. 이준호는 무거운 청소 도구 수레를 밀며 조용히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새벽 5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사무실과 복도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는 태양조선그룹에서 27년을 일했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청소부이시라 불렀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가 한때 이 건물에서 엔진 설계를 했던 젊은 엔지니어였다는 것을. 그가 설계했던 연소실 구조가 지금도 회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닥을 닦고 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20층 임원 회의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르웨이 발주건, 엔진이 멈췄다고요? 인도 기한이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피닉스 V12. 3년 전부터 회사의 차세대 주력 엔진으로 개발되던 프로젝트였다. 딸 지아가 졸업 논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바로 그 엔진. 회의실 문은 두꺼운 방음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이기 상황 때문인지 안쪽의 대화는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전 부품이 정상입니다. 설계도 이상 없고 시험 결과도 초기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시동 직후 엔진이 정지했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목소리, 이 단어들 모두 너무 익숙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공중에 도면을 그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그때 그 설계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건가?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자신이 작성했던 도면의 한 부분을 떠올렸다. 연료 분사 각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 연소실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의 방식이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그의 딸 이지아가 부산대학교 실험실에서 모형 엔진의 회전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이게 왜 이론치보다 낮게 나올까? 그녀는 밤새도록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연소 효율이 실제보다 5% 이상 떨어지는 이유. 시스템 오류인가? 설계 오류인가? 지아는 커피를 마시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엔진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철과 불, 압력과 시간 사이에 숨은 진실이 있단다. 그 말이 당시엔 추상적으로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깊게 와 닿았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아야, 이번엔 내가 나 대신 증명해다오. 한편 회사 본사에선 긴급 대책회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현우 회장은 눈썹을 찌푸린 채 기술본부장을 바라봤다. 이 문제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우린 끝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본사에서는 납품 연기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야. 현재로서는 분사 타이밍 혹은 연료 혼합비에 미세한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밖 복도에서 청소하던 이준호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었다. 분사 타이밍. 그는 고개를 떨궜다. 25년 전 바로 그 단어 하나로 그의 인생은 꺾였다. 그날 밤 퇴근 후 이지아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아빠, 피닉스 V12 엔진 혹시 설계에 참여하신 적 있어요? 이준호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게 왜 궁금하니? 오늘 제 논문 주제랑 관련된 엔진인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론상으로는 말이 되는데 실제 데이터랑 안 맞아요. 준호는 조용히 딸의 눈을 바라봤다. 지아야, 혹시 연료 분사 각도가 몇 도로 되어 있니? 15도요. 왜요? 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와 그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그 노트에서 펼쳐진 도면 위엔 숫자 10이라는 각도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게 내가 말한 그 엔진의 원래 설계야.
지아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단지 청소부가 아니라 산업 역사의 한 줄을 설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거실 한쪽, 오래된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 속 도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와 선들은 여전히 또렷했다. 이지아는 손끝으로 그려진 각도를 따라가며 다시 중얼거렸다. 12도.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건 15도예요. 왜 바뀐 거죠? 이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아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아픔,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린 진실을 보았다. 아빠,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1999년이었어. 난 그때 피닉스 V12의 전신이 되는 엔진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지. 그 연소실 설계는 내가 1년 넘게 밤낮 없이 계산하고 실험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어. 연료 분사각도 12도는 연소 효율과 온도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각도였지. 그런데 왜 지금은 15도로 바뀌었어요? 그걸 나도 모르겠어. 내가 설계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에서 갑작스럽게 내 설계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 연소실 온도가 과하게 상승한다는 이유였어. 하지만 나는 그 수치에 대해 확실한 계산 근거가 있었고 문제 없다는 확신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수정됐고 나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어. 지아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빠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설계실로 돌아가지 못했지. 회사는 날 내보내는 대신 청소부 자리를 줬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서러움과 좌절, 체념이 섞여 있었다. 지아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동시에 정확하고 정교하게 설계를 그려내던 기억이 서려 있는 손이었다. 지아야, 내가 오늘 말한 그 문제, 혹시 연소 불균형이 있었니? 맞아요.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실제 측정에서는 온도 분포가 비정상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순간 출력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그게 바로 그 각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 두 사람은 곧바로 지아의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실험 데이터를 다시 꺼내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직접 펜을 들어 연료 분사 각도에 따른 연소실 내 압력 곡선을 다시 계산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고개를 끄덕였다. 봐라. 15도는 연소 초기엔 안정적이지만 출력이 증가할수록 효율이 떨어져. 연소실 내 온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일부 실린더는 과열, 일부는 미연소가 생길 수도 있어. 지아는 빠르게 결과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명확했다. 12도로 설정했을 때의 연료 소비율, 출력 반응, 열 안정성 모두 현재보다 뛰어났다. 이게 진짜 원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걸 회사에 말해야 해요. 그래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속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그가 예전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모아뒀던 설계 초안, 메모, 회의록 복사본들이 있었다. 그 중엔 피닉스 V12 초기형 설계도 사본도 있었다. 이건 당시 내가 몰래 복사해둔 거야. 회사의 공식 설계 변경은 이후였지. 누가 바꿨는지는 몰라도 이 자료들이 그걸 증명해 줄 거다. 지아는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다. 그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음 날, 지아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친구 유민재에게 연락했다. 민재야, 너 피닉스 V12 프로젝트 실험 자료 좀 더 갖고 있지? 혹시 원래 설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 응. 갑자기 왜? 중요한 걸 발견했어. 회사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나 혼자선 증명하기 어려워. 내 도움이 필요해. 민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말했다. 알겠어. 오늘 밤 실험실에서 만나자. 그날 밤 이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실험실로 향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어둠 속엔 아직 더 많은 비밀과 침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울산의 바람은 더욱 거셌다. 이지아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캠퍼스 실험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서둘러 올랐다. 유민재는 약속대로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평소와는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정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설계도, 복사본과 실험 결과, 그래프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건 지금 쓰이고 있는 피닉스 V12의 설계 일부야. 그리고 이건 아빠가 25년 전에 직접 그렸던 초기 연소실 설계도야.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야.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실습을 하며 엔진 개발팀 자료를 일부 다뤄본 경험이 있었고, 이지아의 말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려는 거야? 기술본부, 아니면 회장님에게 직접. 그건 위험해. 회사 내부 규정상 외부인, 특히 학생이 설계 도면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심각한 규정 위반이야. 너희 아버지도 위험할 수 있어.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알아. 하지만 이건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야. 아빠는 이 오류 때문에 25년 동안 모든 걸 잃었어. 지금 그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온 거야. 도면은 조작됐고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었어. 민재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에 공감했지만 그 무게는 감당하기엔 너무 컸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돼? 회사 기술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지? 현재 설계 변경 이력, 변경 승인자, 당시 회의록 같은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어? 민재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 실습 때 조심히 확인해 볼게. 그날 밤 이지아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도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단 하루도 그 진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찌릿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본사 청소 일정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기술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물론 공식적인 출입 허가는 없었다. 그는 복도 구석에 남겨진 예전 작업자용 복장을 입고 수리 중인 구조물을 핑계 삼아 피닉스 V12가 설치된 시험동 근처까지 접근했다. 안쪽에선 개발팀이 아직 출근 전이었고 거대한 엔진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엔진의 실린더 배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연소실 구조는 그때 그대로군. 그런데 이건... 그는 실린더 상단에 새겨진 제조 번호를 보고 당황했다. 그 번호는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시기의 번호였다. 그 말은 즉, 현재 쓰이고 있는 연소실은 자신이 설계한 프로토타입의 일부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기술본부 차장이자 피닉스 V12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 김동석이었다. 죄송합니다. 엔진 부근 청소 중이었습니다. 김동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준호를 바라봤다. 청소는 오전 8시 이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겠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는 허가 없이 접근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방금 확인한 제조 번호와 구조가 계속 맴돌았다. 그날 오후, 이지아는 민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아야, 찾았어. 설계 변경 이력에 따르면 1999년 4월 3일에 연료 분사 각도가 공식적으로 15도로 변경됐어. 변경 승인자는 김동석 당시 책임연구원. 지아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변경 이유는? 연소실 과열 예방을 위한 안전 개선이라고 적혀 있어. 근데 변경 근거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아. 그리고 그 변경 요청 문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 뭔데?
서명이 이상해. 김동석 이름 옆에 또 다른 이니셜이 있어. PYJ. 이지아는 순간 멍해졌다. 박영진? 설마. PYJ는 당시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회장 박현우의 아버지인 박영진 전 회장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았다. 회사의 창립자이자 전설로 불리는 인물. 그리고 아버지 이준호가 억울하게 낙오되던 바로 그 시기의 최고 권력자. 이 문서를 너 혼자 보면 위험해. 복사해 놓을게. 증거로 쓸 수 있을 만큼 선명해. 그날 밤, 이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받은 변경 이력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빠, 이거 보세요. 김동석, 그리고 PYG. 이게 사실이면. 이준호는 문서를 보며 손을 떨었다. 그 이름은 그에게 있어 단지 권력자의 이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바꾼 운명의 키워드였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회사 정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이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사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들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흐렸으며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아버지 이준호가 일하는 본사동으로 향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을 되뇌었다. 겁내지 마. 진실을 말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본사 18층 기술본부. 이지아는 유민재로부터 받은 문서 사본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한 USB를 들고 김동석 부장을 찾아갔다. 김 부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김동석은 이지아를 흘끗 보더니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학생이 회사 본부까지 오는 건 적절치 않군요. 무슨 일인지 간단히 말해보시죠. 저 피닉스 V12 엔진 관련해서 중요한 기술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설계 변경 이력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김동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류라니요? 우리 기술팀이 수년간 개발한 설계인데?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 변경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명백한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어요. 이지아는 조심스럽게 USB를 내밀었다. 김동석은 받아들지 않았다. 이런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구나 외부인, 그것도 학생 신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김동석은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학생, 혹시 이 정보 어디서 얻었습니까? 직접 실험했고 설계 비교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설마 귀하의 부친으로부터 나온 정보는 아니겠죠? 이지아는 그 순간 그의 말투에서 묘한 냉소를 느꼈다. 아버지는 이 설계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설계한 구조와 현재 구조 사이의 차이점이 바로 현재의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경고입니다. 다시는 회사 내부 기밀에 접근하거나 무단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친께도 전해주십시오.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 좋을 겁니다. 이지아는 분노로 손을 꽉 쥐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다. 김동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명백히 위협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김동석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다.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회의실 앞에서 기다릴게요.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지하 주차장 옆 회의실 구석에 마주 앉은 부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지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부장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어요. 박영진 회장.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설계 변경 문서에 있던 PYJ 이니셜, 이제 확신해요. 이준호는 오래된 커피 맛을 음미하듯 조용히 목을 축이고 말했다.
그 사람은 한때 나에게 가장 큰 꿈을 주었던 사람이었어. 나를 채용했고 내 설계를 처음 칭찬해줬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 위험한 존재가 되었고 그는 나를 없애야 하는 대상이라 판단했을 거야. 이지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회사라는 조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죠? 그냥 이렇게 침묵할 수는 없어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는 지금이야. 진실을 밝히려면 공식적으로 나서야 해. 나 대신 내가 직접. 제가요? 그래. 너는 피닉스 V12의 연소실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권한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해. 이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 해볼게요. 그날 오후 이지아는 마지막 결심을 하고 회장 비서실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순했다. 피닉스 V12 설계 오류 및 변경 관련 제보. 다음 날 아침 회장 박현우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9시 20층 회의실로 오십시오. 아버님도 함께 오셔도 됩니다. 그 순간 이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닌 회사의 역사와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지아는 어머니의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고 회사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준호가 조용히 서 있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장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듯했다. 20층. 비서가 문을 열자 회의실 안에는 단 3사람이 앉아 있었다. 회장 박현우, 전략본부장, 그리고 비서실장. 박현우는 여느 사진 속과 같은 단정하고 절제된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다. 이양, 와줘서 고맙소. 그리고 이준호 씨도. 이지아와 이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메일을 받았습니다. 피닉스 V12 설계 오류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설계 변경 내역. 매우 민감한 사안이더군요. 그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자료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분석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스스로 정리한 겁니까? 이지아는 침착하려 했으며 대답했다. 네, 제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시뮬레이션 실험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설계의 비효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초기 설계도와 비교하면서 그 원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석 부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요. 하지만 그분은 저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셨고 접근 자체를 경고하셨습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당황했소. 왜냐하면 나도 이 설계 변경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 말에 이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박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 씨, 내가 회장이 되기 전 부친 밑에서 기술부 실장으로 일할 때였소. 당시 나는 자네의 설계가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친께서 설계 각도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셨지. 이유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였다고 기억하오. 조직의 안정이라뇨? 이지아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간신히 참았다. 박현우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당시 자네는 너무 빠르게 주목받고 있었고 일부 고위 임원들이 자네를 견제하고 있었지. 부친은 그런 갈등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설계를 약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소. 김동석은 그 지시를 실행한 사람일 뿐이고. 이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한층 더 내려간 듯 보였다. 이지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박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오. 부친의 명예, 김동석 부장의 직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이지아는 조용히 회장과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엔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감추는 것이 회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효의실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이준호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전 25년 동안 말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딸이 같은 기술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기술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박현우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들의 말이 맞소. 이제 나도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비서실장을 향해 말했다. 내일 긴급기술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이지아 씨와 이준호 씨, 그리고 김동석 부장을 포함한 전 기술본부 인원 전원 참석입니다. 이지아 씨,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자료를 모두 발표하십시오. 이지아는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무겁고 불편하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회사를 다시 움직이게 하오. 회의실을 나서며 이준호는 조용히 딸에게 속삭였다. 잘했다. 지아야. 내가 오늘 한 걸음은 아빠가 25년간 걷지 못했던 길이란다. 이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의 따뜻함 속에서 자신이 지금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태양조선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회의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술본부의 부서장들, 실무자들, 그리고 연구소 소속 책임자들까지 전원이 착석해 있었고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피닉스 V12 긴급 기술 검토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이지아는 손에 USB와 발표 자료를 담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뒤에는 이준호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박현우 회장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년간 개발해온 엔진의 핵심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제기한 이는 외부인이지만 기술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지아 씨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아입니다. 현재 피닉스 V12 엔진의 연소실 관련 문제를 주제로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엔진의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설계 오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뜨고 실린더 내부 구조와 온도 분포, 연료 분사 각도에 따른 연소 효율 그래프가 나타났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설계에서는 연료 분사 각도가 15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험과 분석에 따르면 이는 고출력 구간에서 연소 불균형을 유발하고 열적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기술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학생이 분석한 실험 조건은 실운영 환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마 그것만으로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현재 설계와 12도 각도의 설계를 비교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반복 검증된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연료 소비율, 압력 분포, 배기가스 조성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엔 과거 설계도와 변경 이력, 그리고 PYJ라는 이니셜이 선명히 보였다. 이것은 1999년 4월 3일자 설계 변경 문서입니다. 설계 변경은 당시 책임자였던 김동석 부장님 명의로 처리되었으며
승인자로는 PYJ라는 이니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박영진 전 회장님의 서명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 김동석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문서는 내가 본 적도 없다.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 지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해석이다. 게다가 한 학생이 주장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팀 전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지아는 고개를 들고 김 부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했고 그 원인이 설계 변경에 있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때 박현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 부장, 문서의 진위는 따로 조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지아 씨가 제기한 기술적 분석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존 설계대로 수정된 엔진을 직접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존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테스트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기술 기업이라면 그 진실은 숫자와 데이터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날 오후 테스트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스트 베이 안에는 수정된 연소실을 장착한 피닉스 V12 프로토타입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지아가 설계한 각도 12도의 연료 분사 시스템이 적용된 상태였다. 이준호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는 이제 나를 넘어섰구나. 시동 버튼이 눌리고 엔진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낮고 무거운 진동음만이 공간을 채웠지만 곧이어 경쾌하고 균일한 회전음이 울려 퍼졌다. 계기판의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테스트 결과가 출력되자 기술본부의 여러 책임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기술과 양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이준호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회의실 전체로 번져나갔다. 피닉스 V12의 테스트가 끝난 직후 기술본부 전체는 일시적인 침묵에 빠졌다. 수치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이지아가 제시한 설계가 정확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가장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김동석이었다. 테스트 종료 후 소규모 긴급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박현우 회장, 이준호, 이지아, 김동석, 그리고 전략기획실의 몇몇 핵심 인물들이었다. 회의실 안 공기는 무거웠다. 이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이지아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현우가 입을 열었다. 김 부장, 지금까지 당신은 해당 설계 변경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연 결과는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설계를 수정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동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고 손은 책상 밑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1999년 봄, 설계 변경은 제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당시 저는 책임연구원이었고 상부의 결정에는 어떤 이유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설계를 제출한 이준호 과장이 기술부에서 너무 빠르게 주목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임원들, 그리고 박영진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박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이유입니까? 회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술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논리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조직의 균형을 중시하셨고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기술력은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단지 그 지시에 따라 설계의 일부를 수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는 25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김 부장님의 그 한 줄 사인 때문에요. 김동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회사를 떠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준호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단지 설계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자리를 빼앗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위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내 열정을 위험이라 판단했고 그 대가는 25년의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박현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김 부장, 당신의 고백은 늦었지만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기술본부 부장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내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전 직원에게 공식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내용은 피닉스 V12의 설계 관련 오류, 내부 설계 변경 경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술적 조정 및 인사 조치였다. 이지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술적 문제를 제기한 외부 기술자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준호의 설계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문장도 있었다. 같은 시각 이준호는 한적한 휴게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지아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빠, 이제야 끝난 걸까요? 이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실이 드러난 건 기쁘지만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모르겠구나. 이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같이 시작해요. 진짜 기술로 회사를 움직이게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현우 회장이 들어왔다. 이준호 씨, 이지아 씨. 두 사람은 일어나 인사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자문위원으로 복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회장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책임이 교차되는 것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만족합니다. 대신 제 딸이 진정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현우는 이지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지아 씨,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지아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연구실보다는 현장이 더 좋습니다. 엔진은 손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진짜 기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지요. 그날 오래된 구조물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이지아가 태양조선 기술연구소에 입사한 첫날,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다. 출근길에 선 그녀는 아버지 이준호가 20년 넘게 매일 지나던 산의 진입로를 천천히 걸었다. 길 옆에는 늙은 철제 구조물들과 새로 지어진 연구동이 나란히 서 있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풍경. 그것은 마치 그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이미 새로운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아는 R&D 부서의 친환경 엔진 개발 프로젝트 전담 TF팀의 최연소 팀장으로 배정되었다. 놀랍게도 팀에는 아버지 이준호도 기술 고문 자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첫 팀 회의에서 이지아는 발표자로 나섰다.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재의 피닉스 V12를 뛰어넘는 차세대 선박용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개선해야 하며 특히 국제회사기구의 IMO 티어 3 규제를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구상한 EONX라는 이름의 엔진 구조가 나타났다.
Ian, 끝없는 시간, 무한한 진보를 상징하는 단어. 그 엔진의 설계에는 과거 이준호가 만든 연소실 개념이 바탕이 되었고, 여기에 이지아의 이론과 최신 기술이 결합되어 있었다. 한 중년의 선임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다. 설계 구상이 너무 이상적입니다. 이론상 가능한 구조지만 실제 제조 가능성과 내구성, 그리고 단가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제조 테스트까지 염두에 둔 공동 설계안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해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말에 시선이 자연스레 이준호에게 쏠렸다.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현장에 있는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탁상 위의 수식이 아니라 뜨거운 철과 손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딸은 이론을 갖췄고 저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과 설득 사이의 경계에 놓였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부녀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이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별도로 마련된 공동개발실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손으로 그린 설계 도면과 최신 CAD 프로그램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지아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설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해?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계도 결국 생명처럼 숨을 쉬는 존재야. 균형,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있는 실수의 여지를 남기는 거지. 이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한 설계 철학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연구소의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불 꺼진 조선소의 야경은 묵직하면서도 깊었다. 아빠, 내가 이 프로젝트 꼭 성공시킬게. 너는 이미 성공했단다. 진짜 기술자는 만든 결과보다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사람이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다. 이지아는 연구팀과 함께 엔진의 핵심 부품을 3D 금속 프린터로 출력하며 테스트를 시작했다. 한편 이준호는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1세대 연소실 구조를 응용하여 열해석 및 피로 시험을 도왔다. UNX의 설계는 단지 효율 향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연료 분사 방식과 열순환 구조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존 엔진의 틀을 넘어서는 도전이었다. 그러나 도전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른다. 2주차가 되었을 때 시제품 엔진이 예기치 않은 열 팽창으로 인해 크랙이 발생했다. 엔진 블록 내부의 일부분이 찢겨졌고 테스트는 중단되었다. 연구실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역시 무리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지아는 침묵 속에서 고장난 엔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뻗어 금이 간 부위를 직접 만졌다. 설계 자체가 틀린 게 아니야. 단지 재료 선택에서 온도, 응답을 간과했어. 이건 수정 가능해.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이준호가 그녀 옆에 섰다. 너라면 고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기술자로서의 신뢰였다. 이지아는 팀을 다시 모았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보다 20% 더 열에 강한 합금을 사용한 새로운 엔진 블록을 설계했다. 재료업체와 직접 소통하며 샘플을 받아 테스트를 반복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실패의 압박은 컸지만 이지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회의에서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한 번의 테스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실패를 견디는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술이 결국 이 회사를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반박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팀의 리더였고 기술자의 중심이었다. UNX 엔진의 재설계가 완료된 지 3주째 되는 날, 두 번째 시제품이 테스트룸에 설치되었다. 이전보다 두꺼워진 합금 블록, 향상된 냉각 순환 구조, 그리고 연료 분사 각도의 미세 조정이 반영된 최신 설계였다. 이지아와 이준호는 마지막으로 수치를 점검한 뒤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될 거야.
이지아는 말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테스트가 시작되기 직전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략기획실에서 급히 알린 소식이었다. 이지아 팀장님, 오늘 테스트 장면이 외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몇몇 산업 전문 매체와 투자자들이 기자를 파견해 현장 반응을 취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지아는 잠시 멍하니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해주세요. 감추지 않겠습니다. 30분 뒤 테스트룸 유리벽 너머엔 외부 인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해외 조선업 경쟁사 기술 고문도 섞여 있었고 정부 산하 기술평가단 관계자도 자리하고 있었다. 박현우 회장도 테스트룸 뒤편에 도착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이지아가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은 낮고 진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전 테스트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리듬이었다. 계기판에는 연료 소비율, 열압력, 회전력 등 주요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출되었다. 5분, 10분, 15분. 테스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20분 경과 지점, 연소실 내 온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엔지니어들이 당황한 얼굴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이지아는 즉시 냉각 시스템의 수동 보조 기능을 활성화했다. 화면의 온도 곡선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내부 압력도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 보조 냉각 루트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다. 이지아는 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 계기판을 바라보았다. 남은 시간은 10분. 이 시간만 무사히 넘기면 UNX의 구조적 안정성과 효율성은 입증되는 셈이었다. 시간은 마치 고요한 물처럼 느리게 흘렀다. 이준호는 엔진을 바라보며 손을 모은 채 묵묵히 기도하듯 서 있었다. 30분 테스트 종료 직전 연료 소비율 수치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고 엔진은 안정적인 상태로 정지되었다. 잠시 후 모든 시스템이 멈추자 마치 침묵의 공기가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스크린에 최종 결과가 나타났다. 연료 효율, 기존 대비 28.6% 향상. 배출가스, IMO 티어 3 기준 91% 충족. 온도 안정성, 기준 내 유지. 기계적 응력, 기준치 이하 유지. 이 수치들이 나타난 순간 테스트룸안은 환호성 대신 조용한 감탄으로 가득 찼다. 외부 기술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박현우 회장은 미소도 없이 가만히 이지아를 바라보았다. 이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준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넌 해냈어. 누구보다 완벽하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은 UNX 엔진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국산 친환경 선박 엔진, 유럽 기준 돌파. 25년 전 엔지니어의 명예, 딸을 통해 회복되다. 태양조선, 세계 친환경 조선 시장 판도 바꿀까. 태양조선 주가는 하루 만에 12% 상승했고 정부는 기술특례 보조금과 연구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외부의 찬사 속에서도 회사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일부 보수적 임원들은 지나친 관심은 곧 외부의 견제가 될 수 있다며 경계했으며 경쟁사는 이미 유사기술 특허 등록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현우 회장은 조용히 이준호와 이지아를 불렀다. 기술은 성공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이제 무슨 싸움이 남았을까요? 이지아가 물었다. 기술을 지키는 싸움, 사람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회사를 지켜내는 싸움이야. 박현우는 잠시 침묵한 후 이준호에게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준호 고문, 정식으로 연구소장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전면에 올릴 때입니다. 이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야 시간이 허락한 것 같군요.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이 기술의 특허권 일부는 이지아 명의로 등재돼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이 병설되어야 합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은 계승되어야 하니까요.
이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엔진이에요. 그날 밤 연구소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젊은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이 돌아가며 설계도를 분석했고 시험 데이터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니야. 이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기술의 유산이야.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태양조선의 새로운 기술연구소 EON 미래엔진센터 개소식은 초가을 햇살 아래 조용히 열렸다.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준호 이지아 해양엔진 연구소. 이름을 나란히 새긴 그 간판은 단순한 부녀의 관계를 넘어 세대를 잇는 기술자의 신념과 고통의 결실을 상징했다. 개소식에는 정부 관계자, 기술 관련 언론, 국내외 조선업계 인사들까지 참석했다. 행사는 격식보다는 진심에 가까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소 내부를 공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설계실, 시제품 테스트룸, 기술교육센터가 함께 마련된 공간에는 이지아와 이준호가 그동안 꿈꾸어온 열린 기술의 장이 담겨 있었다. 벽 한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 성장하고 기억은 진실 속에서 길을 찾는다. 박현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연구소는 단순한 기술 개발 기관이 아닙니다. 과거의 억울함을 진실로 바꾸고 미래의 가능성을 세대에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통해 내일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 말에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25년의 침묵, 억울함, 실패와 인내.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공간 속에 의미로 남아 있었다. 오후, 별도로 준비된 UNX 엔진 공식 발표회가 열렸다. 이지아는 팀을 대표하여 무대에 올랐다. UNX는 단지 효율 좋은 엔진이 아닙니다. 이 엔진은 한 사람의 꿈과 그 꿈을 이어받은 한 세대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신뢰가 무엇인지, 사라진 이름이 어떻게 다시 빛날 수 있는지를요.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이어졌다. 한 해외 기자가 물었다. 지금의 기술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이 말에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이어 무대에 오른 이준호는 짧게 말했다. 기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신의 실수를 믿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순간은 그 실수를 정정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손을 내밀어 줄 때입니다. 제 딸은 저에게 그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참석자들은 엔진 실물을 직접 살펴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연구소를 차세대 해양 친환경 기술 거점으로 지정하며 장기 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며칠 후 이지아는 연구소의 기술교육센터에서 전국 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실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젊은 기술 인재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기술은 완벽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 그리고 오래된 설계도의 한 귀퉁이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물었다. 이지아 선생님, 우리 같은 평범한 학생들도 큰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지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평범한 청년이었고 저는 그의 딸로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기술은 재능보다 끈기, 지식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보려 합니다. 이지아 선생님처럼 끝까지. 이지아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절대 혼자라고 느끼지 마요. 당신의 노력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 몇 달 후 UNX 엔진은 유럽 최대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2025 올해의 혁신 기술로 선정되었다. 이지아는 수상 연설에서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침묵을 견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수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것입니다. 그해 연말, 이준호는 명예 엔지니어로 국가기술훈장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단 한 문장만 남겼다. 제 실패는 제 것이었지만 회복은 제 딸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초겨울 밤, 이지아와 이준호는 연구소 옥상에서 울산만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감사한 시간 같아요. 그래. 진실은 언젠가 길을 찾아오지. 비록 오래 걸려도 말이야. 이지아는 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남길 차례죠.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시작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그날 밤, 연구소 불빛 아래 수많은 아이디어가 태어났다. 엔진 하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구조가 설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은 세대에서 세대로, 침묵에서 말로, 고통에서 존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